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서 살아왔던 순간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것이 정말일까 궁금해졌지만, 그 순간이 돌아올 때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파노라마, 나만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순간은 아마 노인이 되어서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지 상상해봤을 때 결혼식이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등 다양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내게 진짜로 다가왔을 때,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머릿속에서 필름이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삶의 끝을 맞이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올라오고 내려가며 반전의 반전을 맛보는 일이었고 저의 인생 영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수야, 민수야, 엄마 왔어. 우리 아들, 잘 지냈어? 엄마, 엄마 기다려. 아이고, 내 새끼, 배고파 보이네. 엄마가 민수가 좋아하는 맛있는 고등어를 가져왔어. 금방 구워줄게. 조금만 기다려.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때 어느 아침 일찍 일어난 아버지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는 걸 본 적이 있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세수를 도와드린 것이었죠.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 적은 처음이었지만 어린 시절이라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돈 벌러 가겠다며 많이 벌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멀리 가세요. 그래 그러면 언제 돌아오시나요? 물었더니 아버지는 주저주저 하더니 제 머리를 쓱쓱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큰 배낭을 메고 문 밖으로 나섰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돈을 많이 벌러 가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어쨌든 그날부터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도 엄마는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고, 아버지는 집에 없거나 어쩌다 집에 있을 때는 잠만 자고 있었으니까요. 어둑해진 저녁까지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노래를 부르며 무서운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엄마가 가 있을 때 하면 섬 그늘에 굴을 따러 가면 아이가 혼자 남아 집을 지키다가 바다가 자장을 불러줍니다. 노래치로 취취 잠이 드는 노래를 다들 아시죠? 어렸을 때도 느꼈던 노래였어요. 아기도 아닌데 외로운 노래였어요. 어른이 되어도 그 노래는 슬퍼요. 몇 년 동안 엄마와 둘로 살았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엄마가 새로운 옷을 사라줬어요. 그래서 간 정돈가스 집에 이상하게도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너 민수야, 안녕? 나는 민수야. 잘 지내냐? 엄마의 친구라더니 말이야. 중학생이니 뭐니 하지 않는다. 아저씨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예요. 엄마의 아들이죠. 그래. 잘 지내보자. 그렇게 함께 살아도 괜찮은지 모르니 미리 물어볼 수도 있잖아. 예전에 끊어진 아버지 소식은 모른다. 그래도 그날 저녁 함께 먹은 그 아저씨는 일주일 뒤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게 됐어요. 새아버지는 엄마에겐 좋았지만 나에게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처음은 어색했는데 점점 적대적으로 변했어요. 넌 공부 잘하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위로받고 싶은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학년에서 몇 등인지 10등 안에 들었는데 그것도 반에서 집등급을 받았네요. 아버지는 사실 친아버지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엄마가 돈을 벌어와서 놀고 먹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 남자가 더 낫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 사람은 엄마의 소중한 사람이었을까요? 엄마와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기니 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그 남자는 제 성적표를 자주 살핀 적도 있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에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고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어요.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돈이 부족한데 어린 동생이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필요한 돈을 내야 했어요.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돈을 벌어내고 지낼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이라는 칭찬 한마디도 없이 너가 대학 갔던 것도 내 덕분인데 내가 너를 덜 때 이런 대학 문턱에도 못 밟았겠지 라며 채찍질할 뿐이었어요. 함께 있지 말자고도 했죠. 왜 이렇게 비참한가요? 도필코롱. 자녀야, 왜 그러니 그만해. 민수야, 엄마랑 이야기하러 늦게나마 나중에 해야 할 이야기가 많지만 너무 바보같이 그냥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밤중에 몰래 속삭이며 너를 불러 말해줬어. 대학 등록금 걱정은 멈춰. 엄마가 너 어릴 때부터 대학 등록금을 위한 돈을 따로 모아두었대.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주는 거야? 그래, 등록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해도 괜찮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학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정말 대단한 우리 민수, 역시 장하다. 엄마가 몰래 그 남자와 등록금을 내주셨어. 그러고 나서 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어. 학자금 대출이란 제도가 생기게 되는 시점이었거든.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취업하고 갚을 수 있는 형식이야. 혼자 사는 경험이 없지만 집을 떠나서 자유를 누렸고 마음도 훨씬 편안했어.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같아. 인기 많은 너, 이번 주말에 데이트나 나갈 거지? 과팅은 언제까지 할 거야? 지겹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얼굴 내놓아서 여자들이 지나가며 돌아보는 너를, 우리 같은 쭈구리들의 맘을 어찌 알아? 하얗게 볼에 붉게 불을 띄운 너, 평균값 올리는 것도 좋은 거지? 응, 나 학생일 때 하는 일 때문에 바쁘다. 과팅. 노래 좀 불러봐. 중간고사 걱정은 안 됐어? 왜 걱정해야 하냐? 피지노트 보면 돼. 잘 정리돼 있었어. 일주일 동안 내가 학식 쏠 테니 노트 좀 보여줘. 알았어. 고마워. 어쨌든 너 참석한다고 할게. 토요일 1시에 신촌역 백화점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첫 만남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제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없는 집에서 자랐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한다며 냄새 난다고 경멸하는 시선을 받았던 애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수가 적어진 거였죠. 대학 동기들은 친근하게 다가와 주었고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소모임도 빠질 수 없이 데려가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오랜만에 연락해요. 어떠세요? 별일 없으신가요? 그럼 어머니는 잘 지내시죠? 방학 때도 한 번도 집에 내려오지 않을 만큼 바쁘신가요? 밥은 잘 먹고 계신지, 아픈 곳은 없고요. 동생 말이었다. 민지가 벌써 초등학교를 다니나 봐요. 자랑스럽게 잘하고 있군요. 다름이 아니라 군대에 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군대에 언제 가시는 건가요? 아무 일 없이 훈련을 잘 받을 거예요. 그냥 잘 다녀오겠습니다. 입대하는 날, 대학 친구들이 함께 와 주셨어요. 군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도 거의 집에 가지 않았지만 말마지막 휴가 때 어머니의 부탁에만 한 번 들려주었죠. 훈련을 끝내면서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그래도 별다른 일 없이 무사히 전역을 해서 얼마나 기쁜지요. 고마워요. 이제 가볼게요. 아버지 안 보고 가려니 아버지, 민지도 오빠를 보고 싶대요. 그랬는데 그때 어린 동생을 안아들고 한 바퀴 미소를 지으며 새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야, 말년 휴가 나온 거야?
군대도 다녀온 녀석이. 내가 너를 아쉬워했단 말이야. 눈치 빠르고 빠릿빠릿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내 손님들이 힘들었겠다. 응, 내무반 생활 잘했어요. 물어봐 줘서 고마워요. 이만 가볼게요. 오빠, 내 원피스 예쁘지? 아빠가 샀어.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밥은 먹고 가야 돼. 알제가 말없이 들어오면 안 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 말년이 사고 안 나게 조심해. 그때를 마지막으로 거의 집에 안 가는 것 같아. 내가 없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 나만 없으면 완벽한 거잖아. 복학 후 졸업하고 취업도 순조로웠어. 성적도 좋았지만 이미지가 면접에 큰 영향을 끼쳤지. 대기업 지원을 하고 최종 합격을 많이 받았어. 아, 역시 될 놈 다 뜨네. 회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야? 어디로 갈 거야? 너 안 가는 곳에 나라도 데려갔으면 좋겠어. 너 잘하니까 알아보는 회사에서 모시겠어. 힘내라. 고마워. 위로가 되는구나. 친구야. 그런 의미에서 턱 한 번 쏘는. 내 친구야. 나도 소고기를 먹고 싶어. 소고기는 진짜 최고야. 역시 친구랑 잘 지내는 것이 최고야. 소고기를 사주면 나도 힘이 솟아나서 이력서를 열심히 넣어보면서 취업해서 자랑할 거야. 소고기를 먹고 취업하러 가자. 처음 취업을 하면 정말 너무 바쁘겠지만 업무는 능숙하게 처리하면서 상사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거야. 그때쯤에 연애를 시작했어. 실은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였어. 그때부터 그 여자 후배가 나에게 흥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 그 여자는 예쁘고 집도 잘 차렸다더라. 아빠가 어디 회사 이모이었나 다 가졌어. 번치기도 해보고 도도해 보이지만 의외로 솔직하더라. 그런 여자랑 연애하는 기분은 어떨까? 하늘을 나는 것 같을 거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을 경치다. 안녕하세요, 민수 선배. 아이 깜짝이야. 언제 이렇게 다가와서 나를 놀래키지? 안녕, 세은아. 민수 친구 준이야네. 안녕하세요, 선배. 미수 선배,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그래. 선배. 이제 곧 졸업하겠군. 저도 조금씩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있어. 선배는 어디든 합격했다는 소문이 난단다. 취업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겠니? 취직 준비를 도와주던 그러한 여자 후배가 입사한 지 2년이 지난 후 그녀가 한 기업에 합격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고 그 만남을 계기로 그 여자 후배와 저는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가까워 사내 연애도 편안하게 이어졌죠. 우리는 한 해를 함께 지내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예쁘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항상 다양한 경험을 살아왔고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돈과 여유가 있어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소탈하게 살아왔죠. 연애가 2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았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평소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았죠. 내가 말해도 어차피 나 자신의 입으로 해봐야겠다. 내일 아니 오늘 아니 즉시 할 계획은 없지만 난 결혼을 오빠와 하고 싶어. 남자친구 생각은 어떠니? 우리는 이미 3년을 만나왔잖아. 나도 그 명령이 있고 정말 오빠만 있으면 돼. 우리는 아직 사회초년생이며 그것을 알아. 우리 결혼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어요. 내가 그렇지 않잖아? 하지만 결혼에 대한 집과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부모님이 있잖아. 큰일은 돌보고 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다른 것들은 오빠가 열심히 벌 것이야. 나도 내 생활비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여자친구를 좋아했지만 3년간 항상 곁을 지켜준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집안 차이가 많이 나서 결혼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솔직한 마음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예의인 것 같아요. 헤어질 각오를 하고 집안 사정, 모은 돈 등을 모두 공개했어요. 눈을 반짝이며 항상 나를 보던 여자친구는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배경도 얼굴도 등등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우리 아빠는 기업임원이셨고 인사과에서 오래 계셔서 그리고 부모님께 오빠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군지 궁금해하셔. 그러니까 둘 다 괜찮다면 인사하러 가도 돼. 안심하고 믿게 만들어주는 여자친구의 말에 나도 마음이 돼요. 변해버렸어요. 가진 게 하나 없는 집에서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노력만큼은 빛날 거다. 그런 자신도 있었습니다. 2주 후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은이랑 만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반가워요. 세은이 대학 선배래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인기가 많고 착하다고 소문났다고 우리 세은이가 입에 치마락 칭찬하던데. 맞아요. 엄마, 뭐 그런 걸 다 말하고 그래. 과찬이십니다. 이거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잘 받을게요. 고마워요. 이쪽으로 와요. 갈비찜 좋아한다면서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식사부터 하지. 졸업하고 취직도 바로 했다면서 책상 뺄 때까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회사 아닌가? 맞습니다. 젊은 친구가 인물도 훌륭한데 참 성실하네. 자자, 식사합시다. 분위기는 확인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제 사정에 대해서 귀뜸을 한 건지 저희 집에 대해서는 일절 질문이 없으셨어요. 그냥 사람 성실한 게 최고다. 세은이가 높아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반할 만한 족분할 만한 족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인데 자격지심 있지 집안 재력 차이를 생각해 선뜻 용기 내지 못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처음 봤는데도 참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심히 가고 다음에 또 봐요. 어머님 음식 맛있게 잘 드세요. 아버님은 오늘 맛있게 식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여자친구는 제게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괜찮았어요. 불편한 점은 없었고 너무 좋은 분들이셨어요.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이었는데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해 준 거였는데 우리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 역시 내 남자친구야. 고마워. 이제 갈게. 택시를 타고 떠날 거야. 큰 길에 나가면 바로 알 것 같아. 조심히 가고 도착하면 연락해요. 갈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택시를 탔어요. 멀게 어려웠지만 기대했던 결혼 인사도 들렸겠죠. 준비해야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서서 건너는 택시를 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는 할머니께서 제게 물어보셨어요. 총자 저 말 좀 물어볼게요. 아내, 자양동 쪽으로 가려는데 택시를 여기서 타야 하나요? 저 건너서 타야 하나요? 저 자양동 이마트 있어요. 사람들이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순간 자동차 전조등 빛이 번쩍하면서 승용차 한 대가 저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느린 정지 화면처럼 차가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저는 여정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몸을 날렸어요. 할머니를 세게 밀쳤죠. 큰 소리가 울렸고 몇 초 후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어요. 어디야? 여기 사람 맞아 넌 쑤셔? 하는 말들 속에서 간신히 뜬 눈을 떴어요. 정확한 상황은 몰라도 제 몸은 벽과 차 사이에 끼어 있었죠. 몸을 움직이려 해도 꼼짝도 못했어요. 운전자님 차를 빼주세요. 소리쳐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서 정신을 잃기 전에는 머릿속에 사진들이 지나갔어요. 어릴 적 방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 고등학교 입학식, 뭔가를 소리치는 아버지, 대학에서 처음 만난 사람,
취직 면접. 그 생생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리고 눈앞이 어둡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민수야, 깨어나. 민수야, 어떻게? 라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엄마, 여기 어디야? 깨어나 민수야, 라며 선생님이나 환자들의 목소리도 들린 것 같아요. 결국 눈을 떴을 때 병원 아니었죠. 왜 여기에? 민수야, 깨어나, 사고가 났어요. 기억하죠? 아프다고 말하지 말아요. 너 정말 죽다 살았어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엄마의 눈물 속에 딱딱해진 얼굴을 지그시 바라봤죠. 다리에 깁스가 있어서 갈비뼈 부분이 가벼운 통증이 났어요. 팔에 박힌 주사를 보니 진통제를 투여 중인 것 같았죠. 어디 다쳤어? 엄마, 얼마나 다쳤어요? 회사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 아이고, 이런 지금이 회사를 걱정하는 때야. 결국 의사가 와서 말했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다리도 골절됐네요. 운이 좋아요. 부러진 뼈가 주요 장기를 피해서 갔다니. 치료를 몇 달 받아야 해요. 특히 얼굴은 화상치료가 필요해서 오래 걸릴 겁니다. 화상치료? 거울 좀 가져와 주세요. 엄마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내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왼쪽 뺨에 상처가 있었는데 누런 세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오른쪽은 차에 부딪힌 부위인데 화상을 입었어요.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잘 치료해주면 회복할 거예요. 얼굴 수술도 할 수 있어요. 먼저 상처를 치유하고 이후 치료 방안을 논의할 거예요. 엄마께서 제 휴대폰 좀 주세요. 여자 친구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왔어요. 여자 친구께 여러 차례 전화가 왔네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민수야, 엄마가 일도 바빠서 널 돌볼 수가 없어. 가까운 지역 병원으로 옮겨야 할까? 치료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엄마는 골절 부위를 보호대로 보호받고 얼굴은 계속 화상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병원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본가 근처 병원에 입원했고 다음날 병관으로 이동했을 때 그 남자가 함께 들어왔어요. 건 사고였겠네요. 음주운전이 원인이라고 해요. 재판을 받아야 할 거예요. 음주는 아니었어요.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던 거라고 말해요. 도로 위에서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까? 문제가 심각하네요. 한 할머니가 마치 곧 바로 도착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수는 우리 민수가 그 할머니를 구하러 왔다는 소리에 놀라서 왜 이딴 영웅놀이를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망구는 연락이 안 되어 급하게 병원을 옮기느라 겨우 살아난 상태라고 합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자신이 해결할 것이라며 그 할망구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속삭임에 따라 새 아버지가 병원을 떠나자 병원비를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쳤다는 자책감으로 눈물을 흘리며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얼굴 부위의 염좌를 치료하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처음으로 다친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상처와 일그러진 얼굴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피부 부위가 어떻게 딱딱해져 있는지, 입끝이 나오게 휘어져 올라가 있는지 나는 그 모습이 낯설었다. 그때 나는 이제 옛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핸드폰을 켜서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이제 너를 보기 힘들어 더는 널 볼 수 없어서 헤어지자. 그 후 난 좋은 사람을 만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생각하면서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잠에 빠져있던 나는 눈을 뜨니 그것이 꿈일 줄 알았다. 여자친구 세훈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오빠, 어떡해.
진짜 어떻게, 여긴 어떻게 왔어?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녀는 내가 전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면서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울지 마. 왜 왔어? 다 말했잖아. 난 얼굴을 돌리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다. 진짜 너를 사랑했다면, 사랑한다면, 변해도 내가 사랑해. 제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여자친구가 다친 상황에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녀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으면 힘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는 이별을 결심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통해 자신의 결정을 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연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이별 결정을 내린 여자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내레이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마, 그만 울어요. 엄마가 울면 제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앞으로 울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말을 지켰어요. 그날 이후 거울을 보거나 새아버지가 모진 말을 해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몸을 회복하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화상치료는 통원으로 받을 정도였죠.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 청구 여부로 병원비는 처리했어요. 퇴원하는 날, 엄마가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여기 내려와서 살아도 좋아. 당분간이라도. 아니요, 여기에 남을 수 없어요. 올라가야 해요. 아니지, 서울로 돌아가면 어떡하려고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요. 걱정 마세요. 퇴원하자마자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작은 방을 얻었어요. 전에 다녀왔던 회사를 퇴사했죠. 처음에는 도전해보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력서에 전 회사 경력을 썼고, 요즘에는 블라인드 면접이라 사진을 안 넣는 경우도 있던데,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사진을 다시 찍어야 했어요. 이력서에 싫어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었나 봐요. 하지만 한 군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절망스러웠어요. 이력서에 신정을 붙이지 않은 회사도 있었고, 거기에 지원했어요. 경력 사항만 작성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양복을 산 채 면접을 봤어요. 면접관이 고개만 숙이고 안으로 인사했어요. 대기업 경력자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흠이 생겨서 면접관이 놀라 보였어요. 사고로 일을 하지 못했었고 다시 일하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말했어요. 면접관은 안타까운 기색으로 대답했어요. 다쳤던 적은 없지만 전 회사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영향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영업부서에 지원한 적은 없었지만 고객과 소통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가셔도 됩니다. 용기를 내고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욕심이었나 싶었지만 몇 차례 면접을 보았지만 제가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차 사고 이후는 차를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겪은 일이 다시 일어날까 봐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런 확률을 따질 필요는 없죠. 계속된 실패로 인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주변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왔고 이제는 새로운 직장을 찾던 중에 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헤매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까만 밤을 배경으로 일렁거리며 흔들리는 불빛들을 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버스가 멈추더라고요. 손님, 종점입니다. 내리셔야 해요. 안에, 둘러보니 버스 안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집이 이쪽이에요. 이 차는 회차도 안 합니다.
오늘 운행 끝이에요. 기사님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뭐료, 버스 기사요. 여기 공지문이 있네요. 버스 기사 모집 공고문의. 기사 하시게요? 그럼요. 지원서 놓고 연락 오면 면접 보시면 되죠. 면허는 일종 대형 아니죠? 일종 보통도 됩니다.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앞문으로 내리실 안에 감사합니다. 버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지. 운전석 옆을 지나자 버스 기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 어때요? 핸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크죠? 그렇네요. 그때서야 버스 기사님은 제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제가 몇 년 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버스 기사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버스 운전 자격 시험 먼저 통과하시면 저희 회사에 지원해 보시죠. 이력서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내야.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중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당시에 희망으로 느껴졌습니다. 바로 문제집을 구입하여 공부하고 버스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후에 그 버스 운전사가 모집 중이던 운수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니 특이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꾼 사건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계속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제 삶에는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사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에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날 발생한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차량이 인도로 들어오자 몸을 내동댕이 쳐서 할머니를 밀치고 차와 벽 사이에 몸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제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이고 제 내면에서 느낀 것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며칠 후 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덕분인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여러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김민수 씨를 찾으러 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기다리는 화장실이었어요. 안에 대기실을 나서 긴 복도 끝을 향해 걷는 직원을 따라 걸어갔어요. 저 어디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면접실을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김민수 씨는 화장실로 가시죠. 화장실 앞에서 직원이 두꺼운 나무 문을 어스며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열자 60대 정도로 보이는 회장님이 다가와서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어요. 왔구만 자녀야. 고마워. 자네는 우리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라네. 아 저가요? 내가 널 진짜 먼저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지만 찾고 있었어. 정말로야. 얼굴 좀 보게나. 회장님은 제 얼굴에 흉터와 화상 자국이 난 걸 손으로 만지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김 실장, 여기 차 좀 내오게. 자네 여기 앉게. 그리고 버스 운수 회사 회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다. 몇 년 전 있던 사건, 그 교통사고 자양동 방면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할머니. 사고 순간 제가 밀쳐낸 그 할머니가 회장님의 어머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어. 원래는 어머님을 모시러 가야 했는데 택시를 타고 오시겠다고 했지. 여기로 회사로 나한테 오시는 길이었다. 맞아요? 자양동 쪽으로 가려면 어디서 택시를 타야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고 보니 여기가 자양동 이마트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치료를 잘 받았는지, 몸을 회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찾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과 같은 의인, 영웅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제 손을 꼭 잡아주신 회장님께서 한참 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고 할머니를 밀쳤기 때문에 부상을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할머니는 서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회장님은 할머니가 계속 찾아가신 청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 청년은 할머니를 돌봐주었던 분이었나 봐요. 할머니는 치료를 받으셨고 장기간 동안 건강을 회복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병원을 찾아가 보니 그 청년은 이미 떠나셨다고 해요. 그 시점에는 제가 엄마의 권유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병원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해서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모르겠어요. 어쨌든 할머니는 좋다고 하셨네요. 제 어머니도 발목을 다쳤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요즘엔 실버타운에서 생활하시는데 자네만 건강하다면 같이 어머니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하셨네요. 할머니께서도 자네에 대해 관심이 많아 하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지만 제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보게 됐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네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돌아가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 행동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동료가 있어 다행이에요. 계속해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깨달음이 참된 사람이구만. 자네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의논하는 걸로 하고 자네만 괜찮다면 함께 어머님을 보러 가는 게 어떤가?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님의 차를 타고 할머니가 계시는 실버타운으로 갔습니다. 요양원 같은 걸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자양동과 멀지는 곳에 고급 실버타운이 있었어요. 마치 호텔에 간 것 같더군요. 노크를 하고 할머님이 계신 방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용하시는 VIP실인데 거의 호텔 스위트룸과 같았어요. 신기해서 둘러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아, 그레이 청년이야. 이 사람이라고. 아이고. 이 늙은이를 기억하겠네.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내게 이런 음식을 불러주다니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저 알아보시겠어요?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 알아보고 말고. 자네 눈빛이 그대로야. 어떻게 내가 자해를 잊을 수가 있겠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게 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찾아온 것이 옳지 않나 했지만 그 순간에는 할머니와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도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듯 저도 한참을 울었죠. 그 후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전 버스 기사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회장님은 다른 길을 제안해 주셨어요. 대기업에서 일했던 인재가 아닌가? 우리 회사에서도 충분히 자네를 위할 일들이 많잖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가 있네요. 제가 IT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었죠. 또한 회사에는 미래를 대비한 계획이 많았어요. 디젤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했고 수소 전기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서울에 많은 수소버스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버스 운전을 하다가 내 전공 분야에 다시 발을 들이는 일을 상상조차 못했죠. 앞으로 자네랑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네를 손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고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들릴 땐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고스톱을 잘 치시더라고요. 폐쇄한 건 전혀 못하는데 할머니한테 고스톱 배우러 간 셈이었네요. 호텔에서 식사할 때도 할머니가 저를 불러주시고
할머니의 손자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집에 전해드렸죠. 새 아버지는 혀를 내두르며 내가 모진 말로 엄마를 괴롭힌 것은